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자본금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그 기간, 수명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걸 폐기해 버리면 그 남은 기간만큼은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이것이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걸 좌초자산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좌초자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수소를 활용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혼소 발전인데요. 혼소 전소 발전입니다. 1차적으로 LNG 발전소가 대표적입니다. LNG 발전소, 다시 말해 천연가스로 가스 터빈기를 돌려서 하는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저 전력을 생산할 때 천연가스를 그냥 태워서 쓰면 온실가스 많이 나오니까 1차로는 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는 겁니다. 뭐 10%, 20%, 30% 계속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수소를 섞은 만큼 수소는 연소해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 연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가스 터빈에다가 이제 연료를 섞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소가 들어갔을 때에 이 연소할 때 여러 가지 좀 원래 그냥 천연가스만 연소하던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 조금만 잡아주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소 발전은 혼합 연소 발전은 상당히 유력한 기술로서 지금 적용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수소만 써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천연가스 가스터빈을 떼어내고 수소 전용 가스터빈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발전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화가 80메가와트급을 하나 지금 전소 발전기를 성공했고 조만간에 이제 100메가와트, 나중에는 500메가와트까지 좀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혼소해서 나중에는 전소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데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출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석탄하고 수소 대신에 이제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를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수소는 암모니아의 원료였습니다. 예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비료 만드는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비료는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암모니아는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와 암모니아가 요즘에는 같이 함께 혼용이 되는데요. 암모니아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 같이 혼합해서 그러니까 석탄을 암모니아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섞느냐? 보통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는 석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유연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연탄을 잘게 빻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연소기에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공기를 넣어주고 불을 붙이면 거기서 타면서 열기가 나오고 그 열기로 물 때워서 돌아가는 게 화력 발전소인데 그 공기에 암모니아를 섞어서 떼줍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을 쓰는 양을 동일한 열량 넣었는데 석탄을 쓰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발전소들을 입찰 시장을 만들어서 입찰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남부 발전소에 발전기 하나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암모니아를 배로 실어와서 청정한 암모니아를 실어와서 실제로 이제 이걸 섞어서 하는 발전을 2028년부터 할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온실가스를 100% 줄이는 건 아닙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아예 닫아버리면 되는데 닫는 거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닫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고 대신에 쓰는 기간 동안에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에서 석탄 대신에 암모니아를 섞어 쓰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나가서 제가 이제 낙타 그림을 가끔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타는 물을 어디다 저장하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낙타는 물을 한 번에 엄청난 양을 마시고 안 마시고 막 몇 주간 사막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면 거의 뭐 죽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막 몇 주씩 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낙타는 어디에 물을 저장할 것인가? 근데 이제 생물학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숙제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혹에 있다라고 착각하셔서 예전에 이제 많은 사막을 여행하시던 서양 분들이 목이 마르면 낙타를 잡아서 저 혹을 따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 안에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낙타의 혹에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얘는 어디다 저장하길래 이러느냐 이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밝혀진 사실은 낙타는 물을 혈액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물을 보통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적혈구가 우리가 물을 마시면 적혈구가 그걸 물을 담아서 우리 세포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낙타는 그 적혈구의 효율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물을 마시면 그 적혈구의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했다가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소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는 사실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이신 동시에 에너지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며 우리 경제 내에서 마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이고 매우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실을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청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에너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에너지 유통 시스템 자체가 효율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하고 좀 맞닿아 있냐면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